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위암편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강은교 교수입니다. 위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위장관외과 박도준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 2017년 기준으로 위암 1기의 수술을 받은 환자가 77%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기에 위암을 발견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늘어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77% 일기 위암이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제 국가 검진, 이제 위내시경이 이제 40세 이후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또 암 진단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치료를 얘기할 때 병기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암 1기라던가 2기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병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병기라는 것은 얼만큼 깊이 위암이 위벽을 깊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또 위암 주변에 림프절의 전이가 얼만큼 있느냐, 원격 전이 멀리 떨어진 곳에 위암에 벌써 전이가 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1기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얕게 침범을 하고 있고 또 림프절 전이가 거의 없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1기라고 그러고, 이제 반면에 뭐 3기 정도 되면은 암의 깊이도 굉장히 뭐 위벽을 뚫고 나왔다든지 또는 뭐 림프절에 굉장히 많이 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3기가 되고, 이제 원격 전이가 있으면 이제 그냥 4기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정확한 이런 병기는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병리 검사에서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의 깊이라는 표현 굉장히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요. 위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위암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봐야 될 만한 증상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초기 위암, 뭐 조기 위암일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위암이다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소화불량, 뭐 상복부 불편감 또는 상복부 통증 이런 것들이 많을 수가 있고, 하지만 뭔가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암이 어떤 음식물이 지나가는 출구를 막는다든지 해서 생기는 뭐 구토라든지, 또는 그러면 잘 못 먹기 때문에 생기는 체중 감소, 굉장히 급격한 체중 감소, 그리고 또 만약에 암이 굉장히 크면은 이렇게 피를 또 토열이라든지 또는 뭐 그 항문으로 또 이제 혈변을 본다든지, 그렇지만은 이런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진행된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뭔가 의심할 수 있는 만한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검진, 정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요 국가 암 검진할 때도 위내시경을 하게 되는데요. 위내시경 검사만으로 위암을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또 좀 추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위장조영술도 있긴 한데요. 위장조영술로는 아주 초기에 있는 위암을 발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그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진단 방법이고,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내시경과 그에 따른 이제 조직 검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CT라든지 또는 뭐 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부가적으로 진단된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이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좀 치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암 치료하면은 수술이라던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위암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암을 절제해버리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고요. 근데 이제 수술이 이제 안 됐을 경우나 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진행암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국소적으로 뭐 재발이 되었거나 국소적으로 너무 이제 진행이 됐다 할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 그 의학이 발전하면서 가장 또 각광받고 있는 그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표적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인데 항암 치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수술은 결국은 암을 이렇게 안전하게 깨끗하게 이제 절제를 한다는 건데 위암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면은 그 주변 장기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장기를 침범을 하더라도 같이 절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만약에 췌장의 머리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침범한 경우에는 절제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복막이라든지 뭐 뼈라든지 뇌라든지 이렇게 원격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수술적으로는 위를 뗄 수는 있지만은 그 다른 전이 된 것은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수술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격 전이가 있을 때도 수술 불가능한 경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보통 위를 얼마나 잘라내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뭐 3분의 2 절제하는 아전 절제나 아니면 다 절제하는 전절제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조기 위암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암도 작아지고 또 빨리 발견되는 만큼 한 반 정도만 절제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절제 범위가 다양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수술하고 오신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간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간을 잘라내면은 크기가 다시 조금씩 커지잖아요. 위의 경우에도 그런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위암 수술 후에 위는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될까요? 이제 예를 들면 한 반 정도 절제했다고 했을 때 위가 다시 이제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재생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만약에 맛있는 걸 먹을 때는 뭐 2인분, 3인분도 먹을 수 있는 게 위가 이제 탄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력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한 양을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이라던가 로봇 수술 같은 이제 신기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환자가 원한다면은 지금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옛날에는 여기 명치 아래부터 이제 배꼽 밑까지 이제 크게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구멍만 뚫고 어떤 기구를 넣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과 또 약간 관절도 이렇게 꺾이면서 또 3D 영상 같은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기구를 사용하는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게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위암 수술에 있어서는 조기 위암, 특히 뭐 일기 위암에서 주로 그런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모든 환자분들이 원하면은 시행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아니고요. 의심되는 병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뭐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의 결과를요, 그 개복 수술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실제로 개복하신 경우에는 다음 날도 조금 아파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바로 못 하시는 거에 비해서 복강경으로 수술했을 경우에는 운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복강경으로 했을 경우에 조금 더 회복이 빠르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 병원 데이터로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위암 두 번째 시간에는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암 수술 후의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강은교, 도움 말씀의 서울대학교 병원 위장관외과 박도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